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에 실수를 해가지고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로 끊는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첫 편은 너무 중요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전편에서 그 서문 장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세의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하고 누구나 배웠다 이런 소리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는 성분지 소유라고 하지 않고 성분지 소 고유한 바, 성분에 갖추고 원래서부터 있는 거. 요것도 맹자에 보면 나옵니다. 맹자에 고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요즘에도 쓰지죠. 고유의 성질이라든가 고유의 물질이라든가 원래 이런 본래 있었던 것들. 자, 고유는 원래 있었던 게 뭐죠? 하늘이 주은 거예요. 하늘이. 천이 막불려지 이느예지 지성연만. 그게 바로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의 본래 갖추고 있는 바를 알아서 직분에 있어서 마땅히 할 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위할 바, 각각 자기가 맡은 그 부서에서 행해야 할 바를 알아서 성분지 소유와 직분지 소당위를 알아서 각각 면언함으로써 힘을 다하니. 여기도 지자가 있고 여기도 일종의 행이 있죠. 지행. 근데 왕양명에 의해 가지고 지행합의설이 나왔죠. 근데 마치 주자는 알기만 아는데 치중하고 행함에 힘쓰지 않았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주자도 아주 논리적으로 사실은 왕양명보다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왕양명을 낮추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 조선시대에 그 왕양명이 학설이 들어왔는데 그 선조 이전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중기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왕양명의 학설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왕양명은 거의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주 그냥 그 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조선 말에 가서 강화파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당 정인보 선생 그쪽에서 위당 선생님의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왕양명의 학문이 그런대로 조금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각각 면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행이죠. 이것은 지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거죠. 그래서 주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는 지행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석 성시에. 자, 성시라고 하면 고석. 3대를 말하는 거예요. 3대. 아까 하운주 시대. 3대. 요순우. 하운주. 하운주. 자, 곳곳에 상고주의 사상이 나타나죠. 곳곳에 상고주의. 요순우에 관한 것은 요순우탕, 문무, 이런 문왕과 무왕, 이런 행적은 서전을 나중에 우리가 읽어야 된다. 서전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시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고 성시.
예, 도가 성했을 때 딱 이런 소리죠. 이와 같은 이유로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미풍이 잘 전됐다. 이게 바로 덕치 정치죠. 덕치 정치. 예, 아까 그 치와 교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하늘이 반드시 필명지 군사의 도를 그 시켜가지고 개천 이끌기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다 글이 변형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능히 미칠 바가 못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고주의죠. 옛것을 숭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하운주 이후에는 올바른 왕도 정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 자,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냐면은, 자, 훌륭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성군이죠. 성군이 나오면은 정치가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진시황제 이후로서부터는 이건 안 된다. 결국은 뭐냐면 시스템이다. 예,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시스템을 갖추면은 임금이 비록 얼지질 못한다 할지라도 뛰어난 예를 들어서 재상이라든가 벼슬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직분으로서 그것은 정치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는 어떻게 되죠?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에 의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계속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 다소 지도자가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망가지지만 않으면은 나라는 어느 정도 존속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성군이 나타나야지만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나 역사에서 요순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나타납니까? 결국은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에 미치지 못했다. 자꾸만 이 사람들은 덕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치. 예, 덕치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진시황이 나오면서 이것을 다 일수에 붙여가지고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그야말로 군현제도를 시스템을 완비한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제 죽고 나서 삼제에 30년밖에 안 돼가지고 진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세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진시황의 법이 가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덕을 숭상하지 않고 그래. 예, 그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상황도 막 공격의 대상이죠. 왜냐하면 진시황은 결국은 그 상황이 죽고 나서 진시황이 나올 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 모든 진나라의 인군들, 제후들은 상황의 법을 그대로 고수했다는 거예요. 자, 상황도 마찬가지로 성군의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완한 거죠. 변법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면, 그럼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입만 열면 황제 찾고 장준경 찾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후세 사람의 의사들이 미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거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한의학적인 용어만 몇 개 집어넣어 똑같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글에 알게 모르게 쇠뇌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 것을 숭상하고 아랫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은 옛날 것을 모른다. 왜? 옛날 사람은 천지의 도를 깨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한의학을, 그 한의학적인 글을 쓰면서 중경독법을 쓰면서, 금교일학을 쓰면서 조목조목마다 황제내경의 문제점, 물론 황제내경 가운데에도 좋은 글이 있어요. 금과 옥조와 같은 글이 있는 반면에 나쁜 글도 있어요. 문제점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뛰어난 사람이 성현이 나타나가지고 의학의 이치를 다 깨쳐가지고 글을 쓰거든.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쇠뇌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말들, 용어 자체 속에 고석 성실이라는 건 당연히 후세 사람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여기에다가 깔은 거죠. 글을. 예. 그러다가 주나라가 쇠약하면서 이것도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자가 중국 역사에서 제일 존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나라의 그 주공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나라 문왕이 주나라를 건국하고 무왕의 아들 무왕이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은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그래가 주나라가 형성이 되었는데 예, 주나라가 쇠약해졌다. 이때 바로 예, 그 주나라 평왕 이후에서부터 쇠약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공자가 요때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 춘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자가 춘추 후기에 이제 그 공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자 현성지군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현성지군이 그러니까 철현정치를 말하는 거죠. 예. 임금이 곧 선생이에요. 선생이 곧 임금이고 왜? 하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런데 주나라 덕이 쇠해가지고서 그와 같은 하나라, 은나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이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정치가 다스려지지 아니해가지고 예. 교화가 무너지고 이 능이 예.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여기서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무너진다. 언덕 같은 게 무너진다. 교화가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하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자와 같은 성현일지라도 자 공자 같은 성인이라면 당연히 공자는 천자가 돼야 되죠. 예, 공자는 천자가 돼야 된다는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위 총명예지 능진기성자 추록이간즉 천필명제하사 예, 이위 억조지 군사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자 공자가 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자를 당시에 천자가 발탁을 해가지고서 천자의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은나라 이후서부터는 그 우왕 이후서부터는 자식이 계승해 나가는 거죠. 그전에는 요는 그 그 순이 덕이 있으니까 순한테 선양을 하고 순은 우한테 또 선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에 나오는 기록일 뿐이지 사실적으로 거기에는 분명히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순이 찬탈해가지고 요를 제거하고 우가 찬탈해가지고 순을 제거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그런 말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속인의 마음으로서 성현의 마음을 엿본 거라 그래가지고 너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후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식한테도 안 주려고 하는 게 권력이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마누라가 남편 죽이는 게 권력이에요. 그것을 빨리 적어내는데 정말로 요가 순수히 순한테 넘겨주고 순이 우한테 넘겨줬겠느냐는 거예요. 요가 순한테 천자의 자리를 넘겨주고 나서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문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몇몇 제후들은 추방을 하고 유폐시켜버려요.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자와 같은 성인이 있을지라도 군사의 위치를 얻지 못했다. 예. 군사의 위치를 얻어서 정치와 교육을 행하지 못하시니 이에 홀로 선왕의 법을 취해서 외워서 전해서 후세 사람들한테 밝혀주시니 자, 공예, 소의, 내측, 제자직 이것을 바로 얘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게 공예편, 소의편, 내측편, 제자직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진실로 소학에서 그 가르치던 그러한 기류 여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는 주자의 의견이에요. 이거를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학을 보면은 공예, 소의, 내측, 제자직 여러 편에서 모범적인 글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따라서 익혀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예절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학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대학보다도 더 어려운 책이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학 제사에 보면은 첫 번째 소학 제사에 보면은 주자의 그 성리학의 모티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원영리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자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인륜과 뭐 천리라고 해도 돼요. 그 천문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을 동격화 시켰다는 거예요. 인문철학과 자연철학은 하나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자철학은. 이게 소학에서 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의예지는 천도지상이요. 아니 원영리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의예지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원영리정이고 알기 쉽게 보면 그게 바로 춘하, 추동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자철학인 거예요. 이 편은 바로 여기서 이 편은 대학이죠. 대학의 이 편은 소학이 성공으로 인해서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낸 것이니 겉으로는 그 규모의 큰 것을 극대화시키고 왜냐하면 치국 평천하를 이렇게 했잖아요. 규모를 그 안으로는 자 여기는 왜 했으니까 여기는 네 했죠. 이게 대꾸로 잘 쓴 글이죠. 모든 그 절목 여기는 규모를 큰 거리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력의 그 조목의 자세한 것을 다 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삼천지도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공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공자가 그러니까 주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학의 앞에 있는 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앞에 부분을 경이라고 그러고 경에 대한 해석이 전이라고 그러는데 경은 공자가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것을 증자가 기술했고 그 뒷부분 경에 대한 해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증자의 문인들이 편집해 놓은 거다라는 것은 주자의 생각이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기 자체도 한나라 때에 한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거예요. 편집된 거예요. 상당 부분 후세 사람의 글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학과 중용은 그 육아에서는 우리 조선시대와 주자 이후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중용은 그것은 후세 사람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진짜 사설을 오매불망 최고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학가 중령이 그 정도 예를 들어서 한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예. 끔찍한 얘기죠. 그걸.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에 따르는 무리가 3,000명이 그 설을 듣지 아니했건만은 들었건 누구나 다 들었지만은 증시지전이 증시의 그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전을 말하는 거죠. 증자의 그 문화생들이 그 전을 기록한 것이 그 다음이 정말로 이게 문제적 글이에요. 이게 증시지전 홀로 그 종지를 얻었다. 홀로 그 종지를 얻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이 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은요 최고의 찬사예요. 최고의 찬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 종지라고 하는 거는 으뜸이잖아요. 씨고 뿌리고 홀로 얻었다. 홀로 그 종지를 얻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한태지 문집을 읽다가 보니까 한태지가 먼저 이 말을 썼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태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제목 보면 한유가 뭐라고 공자가 뭘 한 뒤로 오직 맹자의 전이 그 종지를 얻었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한태지가 뭐라 그러면 요는 이시전지순하고 수는 이시전지우하고 이런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한태지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통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한유태지를 굉장히 낮춰봤어요. 왜냐하면 문학에 치중했기 때문에. 도학을 안 하고 문학을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한태지의 당시에 있어서는 도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랄까 분화시켜버린 거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는 오로지 도학만을 추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80%가 다 도학에 관한 글이에요. 이기라든가 심성목, 기질론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지 학자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주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퇴계와 율곡이 더욱더 우리 한국 사회의 도학을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주자 학설을 제가 무조건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조건 존중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주자는 하나의 일개의 학자일 뿐인데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주자를 신성시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자를 하나의 학자로서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또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아예 만들지 못했다는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거기에 조선 중기서부터 소위 말해서 주자학이 원리주의로 막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퇴계 선생과 율곡이 나오면서부터 아주 이것이 그냥 막 씻을 수 없는 뽑아낼 수 없는 정도로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시대가 교조주의, 주자의 교조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독도기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멋진 말이고 한태지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다. 이게 전의를 지어서 그 뜻을 전의를 지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은 경이라 해서 공자의 말이고 그 전은
증자의 말을 증자의 문인들이 거기다가 뜻을 그 전의를 만들어서 그 뜻을 밝혔다. 경의 뜻을 밝혔다 해서 그래요. 그러니 맹자가 모람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원이 끊어졌다. 비록 그 서가 그 글이 남아있지만 아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맹자의 가치는 한나라 때 양자옹이 맹자를 어느 정도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맹자가 부각이 됐다가 맹자는 역사 속에서 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나라에 들어와서 맹자가 부각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시대와 한대에는 맹자는 그냥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예, 그냥 공리나 주장하고, 예, 공리. 쓸데없는 이치만 얘기했다. 예, 평가 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송나라에 이르러가지고 한태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와 같은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한태지는 뭐라 그랬냐면은 맹자는 성인의 마음을 기술한 반면에 관자를 읽으면은 성인의 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은 공맹 그러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공맹 이렇게 이름을 병기하죠. 이렇게 붙여서. 예. 이거는 송대 이전에 한나라 때 전국시대나 한대의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이와 같은 표기 자체가 없어요. 이와 같은 표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공자는 비록 유가라고 칭할 때로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한 반면에 맹자는 그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에 의해 송대에 의해서 공맹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도 지나가는 길에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예,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부각이 되고 다시 이렇게 재평가되었다. 맹자는 거의 한 1000년 만에 맹자의 그 가치가 부각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심한경은 맹자를 그 한나라 때 어떤 그 황제가 있다가 역성혁명이 나오니까 책을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 이로 인해서 소교들의 기송사장지수, 이게 바로 그냥 글만 외우는 거죠. 글 짓고 외우고 글 쓰는 거. 소위 말해서 도학 같은 거죠. 예, 기억하고 사장지습이 그 공은 소학보다 배가 되지만 쓸모가 없다. 2단에 허무는 뭐를 말하죠? 이거는 도가를 말하는 거예요. 도가, 허무. 정멸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가 높은 것이 대학보다 과하나 실질적이지 못하다. 실질적이지. 요 실에 여러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권모술수라고 하는 것은 관자라든가 그 주석에 보면은 관자, 관자하고 상황. 나중에 상황은 요거는 진나라 변법을 주도한 사람이고 관자는 제나라죠. 제나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앞서서 말했지만은 관자의 책 가운데의 앞에 부분, 물론 관자도 위서가 그 후세 사람이 많이 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보면은 제도 같은 경우 그 군과 현을 나누고 그 읍면 단위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얼마를 매기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고 그 부족해지면은 결혼을 빨리 장려시킨다든가 그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상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옛날에 법을 바꿔가지고 변법이라고 그러죠. 변법을 해가지고 진나라 그때 그 효공이죠.
효공을 도와가지고서 상황이 20년 동안 도와가지고 일약 소위 말해서 패권을 쥐게 한 거죠. 상황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를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배우면 안 되는 학문들이죠. 백가중길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제자백가 시대 때 많은 구가류가 있어요. 구가류. 구가. 음양가, 무슨 뭐 술수가, 법가, 예를 들어서 형가, 무슨 이런 거, 명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중기주류가 소위 혹세무민했다. 그리고 권무술수, 관자와 그 상황의와 같은 그 법은 전부 다 그 공명에 나아가는 설명이다. 일체가. 그러므로 해서 인의의 도를 막히게 하는 것이 또 분연이 막 뒤섞여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실타래가 엉켜져서 그 사이에서 뒤섞여서 발생해서 군자로 하여금 지식인들로 하여금 불행하게도 대도의 요체를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소인들로 하여금 여기서 소인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말하고 그 위치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소인은 쓰임새가 나쁜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군자는 의를 숭상하고 소인은 이를 숭상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 일반 평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 지극한 정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서 회맹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금음달 해가지고 어두침침하잖아요. 그렇죠. 눈도 어두침하고 가슴이 딱 막힌 게 비색이라고 그러죠. 이 비색은 우리가 심화 비할 때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비 이렇게 가슴이 딱 닥터가지고 반복 뒤집어 엎어진다 해서 뒤집어지고 병증이 심하게 우리가 치망고랭증이니 그럴 때 병이 깊은 건 침고라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5개의 세에 미쳐서 괴란이 극해졌다. 자, 이 5개의 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송나라 그러니까 그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송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5호 16시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5개의 그 쇠에 미쳐가지고 괴란이 더욱더 법이 어지러워지고 파괴되어진 것이 극도로 다했다. 자, 이것은 왜 이와 같은 말이냐. 그 다음에 송나라는 칭송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천운이 순하나야. 참, 근데 천운이라고 하면 돌고 돕다 이래서 했죠. 돌고 들어가지고 그 무왕불복이 있어. 나아가서 반복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데 송덕이 융성해서 딱 이렇게 쓴 거죠. 왜? 자기가 송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송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최악의 문약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어요. 남송. 그래서 뭐냐면은 중국 북쪽에서 이때 당시에 원래 송나라가 하나였었는데 북쪽에서 금나라가 저기서 후금이라고 해요. 후금이 송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송나라가 형성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 120, 30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뭐 유명한 게 있었잖아요. 후금이 송나라를 해가지고 황제와 황태자를 볼모로 잡아가고 왕비와 공주들을 전부 다 강간하고 능욕했다는 게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모든 서고에 있었던 책들이 정말 불에 타고 길바닥에 진흙벌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유사일에 이와 같은 병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송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매불망하고 송나라 이 글만 읽으면은 뭐 기가 막히죠. 정치와 교육이 아름답게 밝으니 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주예요. 휴명하니. 이건 뭐 정말 완전히 진짜 뇌피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에 하남 땅에 정씨 양부자가 출해서. 자, 정씨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정자라 그래가지고 형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양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훌륭한 선생을 뜻해요. 부자라고 하는. 그래서 공부자, 공자를 원래 부자만 하면 원래 공자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부자라고 했으니까 쓸 수는 있어요. 예. 큰 형님 되신 분들이 정명도, 명도 선생이라, 동생이 이천 선생이라 그래요. 예. 이분들이 맹시의 전을 접함으로 접했다. 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이유의 접호. 그래서 이는 뭐고 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특별한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글을 읽으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은 일종의 그 접속사로서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의는. 예, 발음을 약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 고문에 있어서는 예,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질 않죠. 예, 고문은. 그러니까 글이 후세에 많이 문법이 발달되면서 이와 같은 게 나타났다. 뭐 이 유이라고 하는 거를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유라고 하는 것은. 예. 실로 비로소 이 편, 대학이죠. 이 편을 존중해서 겉으로 밝히고. 그러니까 명도 이천 선생에 의해서 비로소, 역사적으로 비로소 맹시의 그 맹자의 전을 접하고 이 편을, 여기서는 대학이죠. 대학을 믿고서 바꿔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것을 거기에 책의 어떤 편제를, 순서를 매겼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렇게 해서 그 뜻을, 돌아가야 되는 뜻을 밝혔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의 그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약간 착단이 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이천 선생이나 명도를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책을 편집하고 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에 보면은 그 왕숙하가 찬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찬차라고 하는 게 뭐예요? 편집하고 순서를 바로잡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일종의. 예. 그런 연후에 옛날에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친 법과 성경, 성인의 글을 경이라고 그러고 현인의 글을 전이라고 해요. 이건 공자의 글이고 증자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 요지가 찬연하게 다시 세상에 드러나니, 비록 요거는 주자의 이름이 희예요, 주희. 근데 조선시대는 주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희락, 이름을 피해가지고 모를 읽어. 아무개모, 이렇게. 아무개모.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수의 모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수의 희지 불민으로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읽었고 저도 선생님 때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수의 모지 불민으로도 이렇게 이름을 피한 거예요. 그걸 휘라 그럽니다. 또한 다행히 사숙했다. 사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직접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주자는 이분들보다 거의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예, 이분들은 북송 시절의 학자고, 주자는 남송 시절의 학자예요. 남송의 학자예요. 남송. 시간적으로 거의 한 70년에서, 제가 이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00년? 요거는 제가 자신 없어서 최소한도 70년은 맞아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예. 그래서 그 설을 돌아다보고 사숙해서 간접적으로 배웠다. 다행히 간접적으로 배워서 뭔가 이렇게 나 나름대로 들은 게 있다. 그 설을 돌아보건데 오히려 잘못 이게 빠진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놓친 게 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내가 내 자신의 고루함을 잊어버리고 체의 집지해서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그 사이에 이럴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이런 소리예요. 가만히 살짝 몰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절도할 때 뭐를 훔치자 이런 뜻도 있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해서 절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이에 가만히 내 뜻을 집어넣어서 그 권략된 거 빠지고 생략된 것을 보충하고 이게 유명해요. 요 말 자체가. 요거는 뒤에 가서 경물 치지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죽을 때까지 보망장이라 그래가지고서 빠진 것을 보충한 장했다는 거예요. 주자가 죽을 때까지 이 글을 교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군자를 기다리노니 극도로 내가 참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걸 참이라고 그래. 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했다. 그래가지고 죄를 피할 바 없지만 그 참이 내 분수를 뛰어넘는 짓을 해서 내가 죄를 피할 바 없음을 극도로 알지만은 그러나 국가와 화민,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이루는 뜻과 학자가 자기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요 나중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보충이 도움되는 바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글을 쓸 때 맨 나중에는 이렇게 순이년 기후.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연호니까 순이 기후 2월 갑자에 신안 땅에 사는 그러니까 신안 주인은 서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준경 서문 같은 거 읽을 때도 그 서문도 물론 조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서문을 쓰는 예가 거의 없었다는 거거든. 서문을 쓰기 시작한 것은 위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서문을 쓰기 시작했다니까 작자가. 자, 고대 사람들은 거의 공자 이전에는 전부 다 자기 글을 쓰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뒤에 가서 편집해 준 거지. 맹자는 노후에 자기가 그 맹자 제자 만장과 같이 자기가 말한 것을 글로 남겼다는 거예요. 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문을 쓰기 시작한 것은 위진 시대에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나라 때는 그 서문을 쓴 예는 몇 사람에 불과해요. 한 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또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중국 문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송나라가 차지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도학은 발명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나라나 이런 어떤 것들은 아주 심약한 나라였고 결국은 나중에 후금도 원나라에 의해서 징기스칸에 의해서 멸망되고 송나라도 결국은 남송도 멸망을 하죠. 그래서 송나라는 기간이 250년 정도. 이 중에 한 150년이 북송 시절이었고 100년 정도가 남송 시절이었다. 남송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주자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송나라는 멸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거는 제가 더 이상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 주자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주자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글에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더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급히 서두를 건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